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8만 5,98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3,205명, 완치 30만 9,219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일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멈추고 4,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예언자 마호메트의 탄생일을 맞아 2일의 임시 휴일을 추가 지정하였고 연달아 주말이기 때문에 최대 5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장은 해당 연휴 기간을 위해 고속도로, 간선도로, 관광지 등의 15개의 초소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코로나 사태 중에 맞이하는 것으로 이동객들에게 보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연휴 동안 여행을 자제해 주길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카르타 인근의 관광지들은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국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인도네시아 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코로나19를 근절하려는 정부 노력은 감사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다고 보건장관에게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코로나19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말 접종할 3개의 중국산 코로나 백신이 모두 3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사협회에 백신 접종 우려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여하는 규정이 통과됐습니다. 자카르타 지방의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 더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지방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해 백신 접종 거부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방해가 되는 행위들은 벌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규정 초안에는 징역형을 포함했으나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정책연구소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더욱 벌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교 인프라와 위치, 가정 환경에 의한 교육 격차를 원격 수업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반대의 결과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 접속 환경과 속도가 지역과 개인마다 편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평등한 통신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원격 수업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통신 인프라와 교사 교육 개혁에도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취임 1주년 기념 선물로 아부다비의 대사관 밀집 구역 도로 이름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 거리로 붙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도로 이름을 찍은 사진과 함께 무함마드 빈 사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도로 이름을 붙여줬다며 명명식으로 양국 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아랍에미리트가 양국 관계 강화를 이유로 아부다비 중심가 도로에 조코위 대통령 이름을 붙였으며 또한 아부다비 외교 업무지부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 이름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모스크로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는 상호 협력을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1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행사 참석을 계기로 아부다비를 방문, 양국 간의 교육, 보건, 에너지, 항만, 환경 분야 등 16개의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228억 달러를 투자해 신수도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발생 후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비즈니스 출장 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라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석탄도 수출을 줄이고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랫동안 원탄을 수출해왔기에 석탄 파생사업 발전이 느려졌다며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앞으로는 석탄 파생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석탄의 부가가치를 높여 LPG 수입을 줄이고 국내 여러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탄 파생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석탄 사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석탄이 매장된 지역의 지도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중 얼마만큼을 가스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공할지 결정하고 해당 산업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조코이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원자재 수출국에서 완제품이나 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산업에 3조 3천억 루피아의 조성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원은 주요 관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70%를 숙박업계 및 외식업계에, 나머지 30%를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하게 됩니다. 재무부에 의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은 주요 관광지 10곳과 해당 관광지의 지방정부, 지난해 호텔세와 레스토랑세의 합계가 지방세수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광청에서 선정한 지방행사를 보유한 지역입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중 납세번호와 영업허가를 이미 취득하고 7월까지 영업을 유지했던 곳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 레스토랑세와 호텔세의 납세액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산출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관광지의 코로나 대책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8%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관광산업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철도 차량 제조사 인가는 대만의 기업과 공동 개발한 중형 전기버스의 주행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행시험은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실시됐으며 안정적인 운행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차량의 명칭은 이노버스이며 대만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공급받고 동부자바의 기업으로부터 차체를 생산해 완성하였습니다. 완전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이며 1회 충전으로 2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젤 연료 버스보다 연료비는 49%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 버스 외에 전기 오토바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어 대규모 시험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셀리스 브랜드의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가에 아바디 승부르나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그랩과 함께 60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공급하여 택배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전기 차량의 기술력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 교육이 NHN에듀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과 인도네시아 교사 교육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NHN에듀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교육 기업 마나키타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IM에듀 네트워크스를 설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학교 알림장 서비스 IM스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크빌 교육은 이날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출시 예정인 IM스쿨을 통해 현지 교사들에게 최적화된 교사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사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한 기획과 마케팅 영역에서 IM에듀 네트워크스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형세 테크빌 교육 대표는 국내에서 교사들을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개발했던 노하우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교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자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교사 연수 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시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전환기를 다시 도입하면서 조건부로 영화관 영업 재개도 허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관광산업부장은 대형 멀티플렉스 기업 시네마21, 시네폴리스, CGV 영화관의 영업 허가를 발급했다며, 영화관 일부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CGV는 주정부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우선 자카르타의 4개 영화관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영화관인 시네폴리스도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시네폴리스 최고 경영자는 해외에서는 6월부터 영화관들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영화관 집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71개 항목의 보건 기준을 도입해 철저히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 1위인 시네마21은 주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는 받았으나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영업 재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영화관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용 인원의 25%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에서 60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며 식음료 반입은 금지됩니다. 7개월 만에 영화관의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화,
반도와 다만악에서 보아 소서도 마침내 개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